자, 오늘은요 우리가 왜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을 막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 이론 같은 것들 많이 있죠. 심리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전망 이론 같은 것들, 뭐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상승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 행복감이 가득할 때, 희망이 가득 넘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막 마이너스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불행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불행감을 줄이기 위해서 물타기를 통해서 손실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다가 이게 계속 떨어지면 손실폭이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물타기를 해도 손실폭이 줄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비중이 얼마 없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물타기를 하면은 뭔가 좀 행복감이 늘어가요. 행복지수가 늘어가는데 큰 폭의 하락세를 겪게 되면, 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상태가 되게 되면은 조금씩 물을 탄다고 해서 그 마이너스 50%가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방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간만 주구장창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기회비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띡 손절을 해버린다던가 뭐 그런 일이 이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도 보게 되고 책에서도 보게 되고 뭐 많이 듣잖아요. 뭐 안 들으셨다면은 뭐 이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죠.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전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파는가, 이거를 들어가면요 사실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무슨 이론, 무슨 심리학적 뭐 근거, 뭐 기술적으로 어떤 거 막 이런 거 들어갈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손해를 보고 있을 때 파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주식을 손해보면서 하고 있지? 이 말은 이제 손해볼 때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매우 명확하게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주식을 팔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거를 잘 못 지키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니뮤직이라는 주식 종목을 띄워놨어요. 뭐 저는 이 주식을 결코 추천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 개인 매매에서도 이걸 뭘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모양상 차트 그림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에 좀 가져와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점 중에 하나가, 주식하는 분들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특히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1선을 보고 이 21선을 깨면 손절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라고는 말 못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크게 슈팅이 가서 이제 수급도 몰리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지점에 큰 폭에 다시 조정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됐네. 근데 이때 이제 막 따라 들어가는 건 이제 뇌동 같으니까 참았다가 이럴 때 보면 조정을 거치면서 눌림목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 이때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매수를 하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건드리면은 내가 손절을 하자, 뭐 이런 매매 원칙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건드린 거죠. 좀 깨는 것 같았는데 다시 건드리네?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이런 매매 뭐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 매매 원칙, 눌림목일 때 들어가고, 그리고 그보다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평선을 깨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매매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이 매매 원칙 자체가 손해를 보고 있을 때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매매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나마나 운이 좋아서 이때 이제 눌림목 때 들어가서 주구장창 오르는 그런 시장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개인적인 운이 좋아서 뭐 고르는 것마다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수익 마감을 잘 하면 좋은데, 모두에게 그 확률적인 운은 똑같이 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는 뭐 짜잘한 운이 좋은 편, 나는 운이 없는 편, 이런 말 하는 거 마음속으로 깊게 믿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확률적으로 운은 똑같이 가요.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이런 종목을 사면은 확률적으로 비슷하게 이 이평선을 깨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매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손절을 하면
이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손절에 대한 원칙부터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돼요. 손절은 내가 뭔가를 하나를 딱 트라이 했을 때 생각처럼 안 흘러가면은 그냥 손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손절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인간관계에서 손절해야 될 사람 뭐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맨날 뭐 자기는 돈 안 쓰고 얻어먹기만 하고 막 위로랍시고 하는데 자기 자랑하면서 막 나를 까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뭐 되게 사이다처럼 그런 말이 뭐 격언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요, 손절하기 전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 같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면은 내가 좀 오해했네? 그러면서 나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결혼까지 해서 뭐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딱 보자마자 내가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괜찮으면 결혼, 아니면 손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례적으로 딱 궁예처럼 딱딱 찍어가지고 결론을 짓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을 이때 들어가는 거 저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매매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눌림목일 때 사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바뀌어야죠. 내가 이때 매수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평선을 건드린다고 그냥 손절을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눌림목인 것 같아서 여기서 몰빵을 빡 들어가가지고 내 현금 가진 거 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손절, 이런 게 아니라 이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일부 넣고, 다음날 일부 넣고, 다음날 일부 넣고, 다음날 일부 넣고, 다음날 계속해서 매수를 계속 이어가면 내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와중에 홀딩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느 정도 먹고 매도를 해서 나오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되게 간단한 수익 매매 전략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뭐 되게 홀짝 같은 개념으로 나는 이번에 어디다 걸겠어, 앞면에다 걸겠어, 뒷면에다 걸겠어,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벙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땡큐, 아니면은 아이씨 실패 이러면서 손절,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이러면 그냥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이 기간을 두고서 만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여기서 팔든 아니면 여기까지 끌고 갔든 해서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해도 사실은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보여줘서 그렇지만, 이 종목도 언제나 그랬나요? 여기 한번 차트 볼게요.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하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골든크로스, 이건 골든크로스 아니지만 21선 위로 올라가니까 좋아 이러면서 이제 매수해서 여기서 딱 기분 좋게 팔면은 뭐 땡큐인 것 같지만 여기서 못 팔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손절 이러면 또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손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수를 이어가서 여기까지 매수를 이어간 사람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올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정답이 없고 정해진 길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사실 몇 가지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동물이 좀 자주 다니지만 위험하지만 갈 수 있는 길, 암벽을 타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냥 되게 다채로운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만 보수고, 뭐 여기서 사서 빨리 파는 사람은 하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계속 단일한 길, 하나의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좀 벗어나네? 손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고 흐름이.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은 정답이 없다. 제가 이제 손절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매매 원칙을 잡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손절과 매매 원칙의 그 기준점을 단순하게 뭐 특정 가격대를 건드렸을 때, 이평선을 건드렸을 때,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했을 때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은 그 주식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손해를 보면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서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나 이 사업하면서 그래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안 되면은 그냥 접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일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나에게 역경이 올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굴러가게 만드는 뭔가 좀 위기가 올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이 사업체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투자도 정말 똑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이 올 텐데 그 변수에 맞춰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좋게 끝낼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을 때 마무리가 좋아질 확률이 되게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100%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도 100%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욕심이 있고 저도 내동이라는 거를 막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꿈꿀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 이제 인간인지라. 근데 큰 틀에서는 균형을 잡자. 내가 어떻게든 어떤 종목 하나하나를 들어가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자. 그리고 그 관리가 합쳐져서 내 계좌가 계속 노력해가는 계좌가 되자라고 하는 모토로 주식을 하고 있고요. 이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하기 시작했을 때 주식 계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충우돌. 그냥 계속 물타기. 그냥 금액은 계속 늘어나요. 물타면은 그냥 금액은 늘어나. 투자 금액은 늘어나.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희망만 있는 상태. 그런데 마음 한켠은 불안한 상태. 근데 그거랑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금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자금으로 계속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수익이 그냥 나옵니다. 수익이 나와요. 희망으로 주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할 거 하다 보면은 그냥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물이 쌓이는 걸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꿈꿀지언정 이 주식 자체를 희망으로 하진 않는다. 이 주식은 해야 될 걸 할 뿐이다. 그리고 그 해야 될 거를 손해를 나는 방향으로 안 할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자세한 얘기들도 이 유튜브에서 해놓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있잖아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는 진짜 더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되어 있는 링크는 여기 아래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제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